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4월 7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어제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시행령안 공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4월 4일과 5일 빗속에 이틀간 시행령 폐기, 선체 인양을 주장하며 1박 2일 도보 행진을 한 세월호 가족들은 해수부 장관 면담과 2만 8천여 명이 서명한 시행령 폐기 의견서를 전달하려고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이 일정은 해수부 측과 이미 약속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굉장히 많은 경찰 병력이 해수부 정문에 배치되어 있었고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온 유가족들을 경찰은 화장실조차 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양측 간 강경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어머니가 실신해서 구급차에 실려갔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가족들이 경찰 차량 앞에 연좌해서 거세게 항의하자 경찰은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무려 2시간 반 동안 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가족들 모두 다 쓸어버려! 어느 경찰 지휘관의 말이 팩트TV 카메라에 그대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모레인 9일 이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4일부터는 자동 발효됩니다. 시행령은 말 그대로 모법의 하위 상세 규정입니다. 모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침탈하는 시행령은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현재의 시행령으로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 활동이 공무원들 입맛대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던 그 많은 다짐과 약속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고요. 광화문에서는 오늘부터 국민대책위의 무기한 단식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4시 35분입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이죠. 임대웅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이 시간 현재 열리고 있는데 27년 전이던가요. 당시 박종철 군 물고문 치사 사건 때도 한참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오늘 청문회 답변에서 박상욱 당시 검사였는데 물고문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야당 의원들 추궁을 받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결박을 하거나 수갑을 채우면 혼자서도 물고문을 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이야기도 두 사람으로 가능하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강진구, 조한경 등 두 경찰관의 체구가 왜소한데도 공범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 후보자는 강진규, 조한경이 왜소한 체구라고 하는데 강진규는 전투 경찰대 출신일 뿐 아니라 경찰 특수경비대 출신이라며 절대 두 사람이 왜소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1차 수사 때 경찰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 은폐를 간파하고 파헤쳐 조기에 진상을 규명했으면 유족을 포함한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지 않았을 상황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그 점에 대해선 검사로서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못한 데 대한 스스로의 질책과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물고문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없다. 이 답변이 왜 중요하냐면 1차 수사를 제대로 꼼꼼히 잘 했느냐, 아니면 그냥 경찰들이 하는 말만 대충 듣고 슬렁슬렁 넘어가다가 천주교 사제단에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시 2차, 3차 수사까지 들어갔던 건데 본인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네요. 참 이런 한국말은 저 처음 듣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점에 대해선 검사로서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못한 데 대한 스스로의 질책과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린다. 이게 무슨 어느 나라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수사 대충 슬렁슬렁 했다. 시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당하고 엄숙하고 정중하게 사과해야지. 능력이 주어지지 못한 데 대해 스스로의 질책과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습니까? 언젠가 저 일본 천황이 식민지배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해서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써가지고 통석의 염이 뭐냐. 그래서 또 한국 신문들은 그거 해석하느라고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그랬는데 이 박 검사도 참 쉬운 말 어렵게 하는데 재주가 있군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민심을 들끓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 충암고 교장 그 급식비 못 내고 있는 학생들 데려다가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막 막말, 호된 말 하고 이랬는데 결국 사과를 하기는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충암고 박상국 교장은 급식과 관련된 학교장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언론을 통해 우리 학교 급식에 관한 뉴스로 학부모뿐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시고 계신 줄 잘 알고 있다며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장은 지난 2일 교감이 식당 앞에서 학생들에게 급식비 안 냈으면 먹지 마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네. 당사자인 교감에게 알아봤지만 학생들에게 어떤 막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막말을 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그에 걸맞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장은 충암고가 지난 몇 년간 학교 급식의 미납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한 뒤 교감에게 중식 지도를 하면서 최대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지도를 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박 교장은 이어 교감이 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이 마음을 다치는 언행을 했다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될 것이고 모든 일은 교장인 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저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교감의 막말, 비교육적 처사를 교장이 대신 학교를 대표해서 사과한 건데 이 앞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당시 박 검사는 충암고 교장만 또 못하군요. 사과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대법관을 하겠다고 참. 자, 여야 원내 대표. 잠시 전인 오후 3시쯤부터 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한 연장 여부, 이거 연장해야겠다. 그래서 재회동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주례 회동을 열어 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여야 원내 지도부는 국정조사 합의 당시 특위 기간을 100일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25일간 연장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국정조사 연장에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유 원내대표와 조혜진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오늘 오전 주례 회동 도중 여당 소속 특위위원들을 만났지만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네.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등은 국정조사 연장에 반대하며 특위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은 한마디로 국정조사 한 것도 하나도 없지만 그나마 유야무야 정도가 아니고 한 것 하나도 없는 이 상태로 끝내자 이거군요.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때 집중적으로 추진된 해외 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내일부터 호주 등 8개국에서 현장 감사 실시하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는 이례적으로 김영호 사무총장, 정길영 제1사무차장 등 고위직이 실사팀의 일원으로 직접 현장에서 감사 활동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감사원은 오늘 밝혔습니다. 네. 감사원은 최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 성과 감사를 시작했으며 현장 감사는 그 일환입니다. 감사원은 총 29명 5개 팀으로 실사팀을 구성해 내일부터 호주 와이옹 유연 탄광과 캐나다 크로스필드 유전, 칠레 산토 도밍고 동광, 카자흐스탄 아리스탄 광구 등 8개국의 7개 사업 현장과 12개 현지 사무소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감사 결과는 오늘 7월이나 8월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영호 사무총장은 지난 3일 기자 간담회에서 2003년 이후 석유가스, 광물자원공사 등 세계 공기업이 116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31조 4천억 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34조 3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지만 투자금 회수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2003년 이후 전체 투자액은 노무현 정부 당시 3조 3천억 원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석유공사 15조 8천억 원, 가스공사 9조 2천억 원, 광물자원공사 2조 원 등 모두 27조 원으로 급증했고 이들 기업의 확정된 투자 손실도 벌써 3조 4천억 원이라며 사실상 총체적 부실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네. 사실상 총체적 부실이다. 확정된 투자 손실액이 벌써 3조 4천억 원. 어마어마하군요. 앞으로 이게 지금 몇 조까지 늘어날지 아직 현재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게 외국 도시들을 발음하기 힘든 것들이 쫙 나오는데 아주 우리 임 PD님 차분하게 잘 리딩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어렵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여기 우리 한 청취자분께서 정확한 발음, 차분함, 약사님 약 드셨나 봐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바로 이 깔끔한 뉴스 브리핑에 곧 적응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임대웅 PD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4시 45분 됐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뉴스 행간 진행하겠습니다. 애쓰는 라인. 이분 부산에 계시는 분이시죠. 청취자 모임 때 이렇게 아주 총명하게 생긴 두 따님 데리고 오셨던 그분 맞으시죠?
항상 주변에 웃음과 기쁨, 뭐 긍정적인 에너지 이런 것을 퍼뜨리는 행복 바이러스신 것 같아요. 글을 보거나 그랬다. 지난번에 전주 강연회 때도 오셔서 뵀던 기억이 납니다. 이쌤과 임 약사님도 참 잘 어울리시네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이강윤 앵커님 곧 있을 북 콘서트 미리 축하드린다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이렇게 조합원들 모이시는 행사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 제 코너를 하나 넣어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따로 한다는 것은 제가 너무 과분한 배려를 받는 거고 염치 없는 일이죠. 예, 시간 바뀌었는데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임 PD님이 임대웅 PD께서 늘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MREO님도 임 약사님의 이게 임 약사가 별명이시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임 약사님의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랬고 신월동 빡빡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은 아따 권선동 의원 선동하는 것 보니 이름값 하네. 정의롭고 아름다운 일에 선동 좀 하시오 권 의원 이랬던데 타령조로 사설조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강원도 흉악한 삼총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김진태 의원, 권선동 의원, 그리고 또 하나가 김정일 노무현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관련해서 최초로 정문헌 의원이라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도 무슨 국회의원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대를 이어서 하는 이런 게 자꾸 많아져요. 이게 세습하는 것 좋은 건 아닌데. 아무튼 강원도 삼총사가 요즘 대단하답니다. 어떤 식으로 대단하다는 건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름 불러드릴게요. 그 이름도 유명하고 거룩한? 이때의 거룩한은 물론 반어법입니다. 또 오해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김진태, 권선동, 정문헌. 이 세 사람이 무슨 발언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들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다님, 이 임대국 약사 팬이 이렇게 많으시군요. 약사님 입이 많이 마르시나 봐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치약을 바꾸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임 약사님 어투가 청와대에 있는 그분과 너무 비슷하네요. 그래요? 청와대에 있는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두 사람 다 싱글입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정파도 없습니다라고 윙스님이 또 그분과 비슷합니까? 예. 그래서 이 방송이 좀 더 중후하고 묵직해지겠군요. 청라에서님, 아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친일 법조인의 어법 그대로네요. 한글을 배우기는 한 건지. 정말 딱 이 말에 밑줄 치면서 동의합니다. 제가 그때 수사 꼼꼼히 못해서 1차 수사 담당 검사로서 당시에도 진솔한 사과를 드렸어야 했는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검사 이전에 공무를 담임했던 사람으로서. 그런데 무슨 저에게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지 못함을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검사로서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못한 데 대한 스스로의 질책과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린다? 그럼 뭐하러 검사가 됐냐고요? 한국말도 제대로 구사할 줄도 모르고 사과를 사과답게 할 줄도 모르는 겨우 그 정도의 능력 가지고도 대한민국 검사 시험에 붙을 수 있고 검사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무슨 염치로 그런 사람이 대법관까지 하겠다고 말이죠. 대법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는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판사라고 부르죠. 대법원에 가면 판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법원에는 판사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분의 방송을 듣다 보니까 대법원 판사 누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정말 좀 시사로서는 잘 못 알고 있는 대단히 좀 그런 발언을 누군가가 막 그대로 하시던데 어느 종편에서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뉴스나 정치 관련 해설을 한다는지 깜짝 놀랐는데 신동 아무개입니다. 이름은
뭐 밝히죠 뭐. 신동준이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 대법원 판사 이런 말을 하길래 제 귀를 의심하면서 이렇게 텔레비전 화면을 봤더니 신동준 하고 무슨 정치평론가인지 뭔 평론가인지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기억해요. 대법원은 대법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13명인가 9명인가 딱 정해져 있죠, 숫자가. 그리고 그중에 몇 명이 찬성을 하면 뭐가 결정적인 판결, 아무튼 3심제의 마지막 최종 상급심이고 대법원 판결은 다 그 자체로 역사성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 군부 독재 시절에 대법원 판결 중에서 잘못됐던 것들 다시 재심 청구하고 무죄 판결 나오고 그러면 그거 하나가 굉장히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만큼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본인에게 영예 이런 걸 떠나서 한 시대의 사법정의 그리고 시대 정신을 법체계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어마어마하게 위중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한글도 제대로 구사를 못하는 수사 능력도 형편없었던 그런 검사 출신 대법관을 임명하겠다고요? 조웅환 변호사든가요? 천안함을 어떻게 보느냐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헌재재판관이죠, 그분은. 대법관보다 헌재재판관과 대법원 대법관의 우위, 누가 더 높느냐, 또는 누가 더 파워풀하냐, 누가 더 중요하냐, 이것을 따지진 않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무모한 시도일 뿐더러 정확히 계량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인사청문회 때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안함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평소에도 천안함 북한 소행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거든요. 신문 칼럼을 통해서. 그랬더니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역시 정부의 발표를 믿긴 하지만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은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답변을 문제 삼아서 정부의 발표를 믿긴 하지만 내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논란은 제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것만큼 합리적이고 정확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답변을 문제 삼아서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면서 트집을 잡고 청문회가 아주 파행으로 몰고 갔죠. 그래서 결국 조웅환 변호사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조웅환인지 조용환인지 이름이 잠깐 기억이 분명치 않은데요. 그분 결국 중도 사퇴하는 것으로 해서 헌재재판관에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박상옥 대법관, 이 사람이 과연 대법관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충분히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3-3님, 박종철 고문의 주역, 부끄러움과 반성을 모르는 군부시대의 망령을 대법관에 앉히는 것 자체가 이 나라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확인하는 거다. 동감입니다. 더군다나 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말이에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대법관 마치고 나서 전관 예우 같은 거 다 받을 게 빤하지 않습니까? 대법관은 정말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권능과 영달과 이런 것의 상징이니까요. 그래서 대법관 임기 마치고 변호사 개업하지 말겠다고 선언을 좀 하시라. 그럴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 솔직하다고 해야 되나요? 뻔뻔하다고 해야 되나요? 대법관 마치고 변호사 개업하면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아무리 전관예우 사라지는 추세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판사로서 최고 자리인 대법관을 마치고 온 사람이 변호사 개업해 보십시오. 당분간 문전성시겠지요. 그러니 돈 버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변호사 대한변협에서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 하 회장이 아주 전관예우와의 싸움을 선언할 정도로 이분은 검사나 판사를 하루도 하지 않고 오로지 변호사만 지내었던 분인데 자기 공약으로 이걸 내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게 물었어요. 귀하 대법관 마치고 나면은 변호사 개업 안 하겠다는 거 선언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no. 변호사 하겠답니다. 네. 사과는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정관예우 해서 돈 많이 받겠다고 아주 당당히 밝히고 이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진 면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리 엘림 아주 신랄하게 풍자해 주시네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데려다가 고문하고 물고문 물자 빠지신 거 아닌가? 탁 하고 쳐보면 된다니까요. 억 하고 죽는지. 당시 경찰의 첫 발표가 그랬죠. 박정철군을 책상에 앉혀놓고 탁 쳤더니 갑자기 억 하고 쓰러졌다가 사망했다. 네. 레비던스님은 어제 해수부 앞 상황을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죄진 게 많으니까 경찰들 무지하게 모아놨겠죠. 답답하다 했고. 오케이 마리님은 지난 휴일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영정도보 행진 그리고 광화문 시민들 행진 상황 같은 사진 올려주셨고요. 시간대가 옮겼는데도 사실 1시간 앞당겼는데 지금 해가 길어지고 이제 따뜻하고 여름철로 가는 거 생각하면 4시 반부터 6시는 사실 낮입니다. 낮. 퇴근 시간 전혀 아닌데 그래서 이 방송의 편성 시간대 편성은 그 라이프 스타일 시간대와 해의 길이 사람들의 동선 이런 것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시사 프로그램을 4시 반에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은 다릅니다만 편성권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어쨌거나 시간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시간대가 바뀌었는데도 많이들 그대로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 누가 널리 알리겠습니까? 국민TV 홍보지원단 국티홍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국민라디오 국민TV 콘텐츠를 확산시킬 1000명의 사이버 홍보대사를 찾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소중한 콘텐츠 확산, 공정언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착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릴 아름다운 손길이 되주세요. 자세한 문의 이메일은 국민TVPR@gmail.com입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제가 오늘 고른 뉴스 행간 텍스트는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오늘 오후에 올라온 작년 국가 부채 93조 늘었는데 공무원과 군인연금 탓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 주요 부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 부채가 93조 원 늘어 1200조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군인이 받아갈 연금이 늘어나고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지출이 커진 탓이다. 이 가운데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는 530조 원대에 달했다. 세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 판단 기준인 관리 재정 수지가 악화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적자폭이 가장 컸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작년 말 현재 1210조 2천억 원이다. 1년 전의 1117조 9천억 원보다 93조 3천억 원 증가했다. 네. 막 1,200만 원, 1,2천만 원 이 정도면 대충 가늠이 갈 텐데 혹시 또 1, 2억 원 정도는 가볍게 가늠되시는 분도 물론 있으시겠습니다만 몇십조 몇천억이 증가했다. 뭐 이러니까 좀 잘 쉽게 감이 안 잡히시죠. 나라 예산 규모가 크고 부채 규모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간추리자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나라 빚이 93조 원, 약 100조가량 늘어났습니다. 우리 1년 예산이 350조 원쯤 되죠. 세입 세출이 그거의 3분의 1가량.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한 넉 달치 써야 할 돈만큼이 빚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게, 집안 가정 형편 꾸리는, 가정 경제 꾸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이자를 물고라도 어디 빚을 내 와서 그거를 꼭 필요한 곳에 쓰면 물어야 하는 이자보다 더 큰 효용을 얻게 되면 그건 경제적인 행위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집이 아마 많을 겁니다만 아이의 교육에 많은 걸 걸고 이 녀석은 좀 될성 부르겠다 싶어서 형편에 조금 힘들더라도 어디서 좀 빚을 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이 학비를 대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면 따져볼 때 지금 이 아이에게 빚을 내서 좀 학비를 대고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이 아이나 본인이거나 또 얘가 잘 되면 우리 집안으로 봐서도 크게 나쁠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는 2%쯤의 돈을 빌려서 예를 들자면 사업을 하거나 무슨 가게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10%쯤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그건 할 만한 거죠. 그런 건 빚 내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리고 자동차 살 때나 집 살 때 대출 이런 거 다 조금씩은 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부채 그 자체만에 집중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부채도 현명한 부채가 있고 멍청한 부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부채가 있겠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예산의 약 3분의 1가량의 금액에 해당하는 93조의 빚이 새로 생겼는데 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다 쓴 거냐? 어디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썼다거나 또는 국민들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극한 계층의 생사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돈이 좀 들어가니까 거기 쓰려고 돈을 어디서 기체를 빌려온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분들과 군인분들 퇴직 후에 좀 호사하시라고. 상대적으로 호사죠. 지금 국민연금 쎄빠지게 다 붙고 62세인가 3세부터 돼서 받기 시작해서 평균적으로 100만 원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20년 넘게 하고 군인 20년 넘게 하면 기본적으로 한 230만 원부터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년쯤 하고 정년퇴직하고 마치면 또는 명예퇴직하고 마치면 공무원, 군인, 교사 여긴 또 특히 정년이 길지 않습니까? 공무원보다 교사는 더더욱. 그러니까 교사 경우에 여기 교사는 지금 따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63세인가 2세인데 그냥 30년만 하고 한 2, 3년 남겨두고 마치면 명예퇴직이라고 그래서 명예퇴직 수당을 또 상당히 받고요. 그리고 대개 30년을 하면 교사들 경우에 연금이 300만 원을 훨씬 넘더군요. 34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수령자에 비해서 많은 건 사실 아닙니까? 상대적 호사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대부분이 그리고 군인의 상당 부분이 본인과 가족을 희생해 가면서 오로지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봉사심으로 박봉에도 열심히 일하다가 정년을 맞아서 그나마 연금 혜택 누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만들 때 공무원들 기도 좀 살려줘야겠고 일 시켜먹고 부려먹으려면은 부당하게 집권한 군인 정권에서는 공무원들 환심을 어느 정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최초의 연금 설계할 때 조금 내고 많이 받는 지금의 구조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거 거의 잘 안 고쳐온 채 40년쯤 된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거 지금 고치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헌신, 멸사, 봉공, 공선사후의 자세로 열심히 일해오신 공무원분들 연금 300 몇십만 원 받는 거 호사라고는 생각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제가 부분적으로 취소하죠. 그러나
작년 4월 16일 팬티만 입고 있는 이준석 선장만 날름 태워가지고 온 해경들, 학생들 한 명도 구하지 못한 해경들, 부패와 비리에 아직도 손 끊지 못하고 있는 경찰들, 일부 행정공무원들, 해외 자원 개발하라고 하니까 성공불 융자 가지고 그거 기업 논아주면서 향응이나 받고 접대 받고, 그리고는 썩어 문드러지면서 나랏돈 외국 탄광이니 유전이니 이런 데다 다 갖다 버리고도 아직도 뻔뻔하게 부끄러움 모르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 노후까지 빚내가면서 우리가 먹여 살리고 그들 연금 주는데 힘써서 보태야 됩니까? 저는 명확하게 반대입니다. 공무원들 봉급 올려줍시다. 그렇지만 공무에 조금이라도 손상 있는 사람은 가차없이 퇴직시키고 공무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박탈해야 합니다. 왜 공무원들의 노후를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루 10시간, 12시간 쎄 빠지게 일하고 겨우 받는 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받는, 거기서 내는 세금에서 왜 그들의 연금을 도와줘야 합니까? 애들 급식 경상남도에서 문제 많지요. 그거 다 합쳐봐야 천억 원은커녕 600억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93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왜? 공무원들, 군인들 애초에 약속한 연금 맞춰주느라고요. 하루에 80억 원씩 이자 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공무원 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토요일도 일요일도 국경일에도 따박따박 80억 원씩 우리가 내야 합니다. 이거 뜯어 고쳐야 합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신 차리십시오. 공무원들 눈치 보지 말고 공무원보다 인구수가 더 많은 국민들 보고 정책 내놓으십시오. 이 문제 뜯어고치지 못하면 우리 대에만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다음 대에까지 고통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34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군인들이 과연 있는지 한번 반성해 봅시다. 직업군인 시작하고 20년쯤 되면 소령쯤 단답니다. 또는 빠른 사람 대령이고요. 다들 별 다는 건 아니겠지요. 극소수만 단다고 하니까 소령 대령으로 예편한다고 칩시다. 이 사람들 받는 돈 350만 원쯤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받습니다. 휴전선 근처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군인들도 계시는 거 알지만 윤일병 사건, 구타 사망 사건 났을 때 당신들 소령, 대령 어디서 뭐 했습니까? 그러고도 나랏돈으로 군인연금 받아갈 염치가 있습니까?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주세요.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또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 의원을 위시한 동교동계 분들 네네. 결국 재보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천정배, 정동영 안 밀어주겠다 이 소리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방 앞에 휴게실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기자들을 긴급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이라도 당장 당에서 지원 요청이 있으면 재보궐선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난주부터 이 박지원 의원이 사실 좀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거 계속 안 할 것 같다. 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 가지고 좀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예. 문재인 대표가 직접 이제 하려고 이 당 전직 대표 원내대표들을 이 만나는 자리에는 이제 불참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광주 서울이나 또 서울 관악을 이 두 곳 그리고 경기 성남 중원도 마찬가지인데 이 호남 출신 유권자들 한테는 아무래도 이 동교동계 특히 이제 박지원 의원이 직접 이 현장에서 이 지원을 해주는 게 선거 지원을 해주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데 이게 이제 친노와의 갈등 그리고 문재인 대표하고 이제 박지원 의원이 사실 당권을 두고 이제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고. 근데 그때 너무 감정적으로 세게 붙어가지고 앙금들이 그 과정에서 이제 감정적인 앙금이 있었을 거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주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결국은 도울 거다 이런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좀 정해진 수순이긴 했는데 과정 자체가 그렇게 썩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잠깐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이 당직 인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본인하고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했었던 그런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불만을 토로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당내 통합, 화합 이런 조치들이 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만약에 박지원 의원이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그런 불만들을 표출하면서도 먼저 나서서 이 재보선 지원 유세에 나섰더라면 그 결과와 무관하게 오히려 좀 박지원 의원에 대한 평가가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박지원 의원이 며칠 전부터 이제 선당후사를 계속 얘기했고 오늘도 이제 선당후사를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당 소속 의원이고 그리고 지금 천정배 전 의원이나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탈당을 한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이 당에서 어쨌든 역할을 하는 게 당연히 필요했을 거고 또 그것이 사실 정치인 박지원의 입지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다소 늦은 감이 좀 있고 그리고 물론 처음부터 갔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겠습니다만 이게 좀 모양새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는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무슨 일을 해도 타이밍이 참 중요한 건데. 네네. 박 의원이 자신의 존재감을 한번 좀 살짝 느껴보라고 며칠간 뜸을 들였는지 아니면 진짜로 좀 하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요.
어제는 대통령께서 뭐 세월호 선체 인양 사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뉘앙스는 아니 그 말 그대로만 보면 어쨌거나 적극 인양 검토하겠다고 해서 조금 국면을 바꾸는 듯한 오늘은 또 이완구 총리가 지금 이제 특별법의 시행령 가지고 지금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데 유가족들 의사 충분히 최대한 많이 반영하겠다. 어디까지 반영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양 차장과 리포트 끝나고 나서 세월호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과 길게 좀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요거 소식 전해주실까요? 오늘 이완구 총리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 이제 취임 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가진 첫 기자간담회인데.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동안에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것 대신 많이 듣는 자리로 해라. 뭐 이런 이제, 충언들을 많이 들었다. 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완구 총리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만기칠남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이런 수식어를 붙인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기자간담회를 본, 기자들의 대체적인 평가 역시, 이 만기칠남 총리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하여간 전국의 현안들,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대부분 좀 의견, 입장을 좀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말씀하셨던 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어제 해수부의 입법고시가 이제 어제까지였고, 그래서 어제 사실 해수부 장관하고 유족들의 면담이 이제 무산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어제 전해주셨던 것처럼, 이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고요.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 이완구 총리는 분명하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하나는 인양 문제와 관련해서 이완구 총리가 작년에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일 때 사실 기자들에게 인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인양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었고요. 이제 다른 하나는 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한 논란에서 이 유족들의 의견을 좀 최대한 반영하겠다. 지금 이렇게 분명히 밝힌 겁니다. 물론 이제 해수부 장관,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나와서도 이 시행령의 폐기는 불가능하고 대신 좀 보완을 하겠다, 수정 보완하겠다는 얘기는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수정 보완하겠다는 그런 정도에서 더 나가서 지금 이완구 총리가 이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만큼 그동안에 논란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그런 시행령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제기구다, 공무원 위주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기획조정 능력, 기획조정 부서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거기에 이제 누가 임명이 될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좀 가능한 그런 좀 여지는 충분히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소조항 개선으로 유가족들이 수용을 할지 아니면 폐기를 하기에는 정부도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형식은 두되 거의 폐기에 가까울 만큼의 내용 전면 수정일지 여기에 따라서 양측의 수위가 좀 조정이 될 여지는 있겠죠. 근데 유가족들이 어제 청사 앞 세종시에서 아주 상황이 안 좋았나 봐요. 우리 양 기자도 상황 다 전해 들으셨겠지만 이 광화문하고 달리 또 거기는 허벌판에다 공무원만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진압이랄까 이걸 무자비하게 그리고 아주 유가족들 다 쓸어버려 이딴 말이 막 방송사 카메라에 잡히고 이랬던데. 그래서 오늘 이완구 총리가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완구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하고 만났을 때 하고 유가족들이 총리를 만났을 때 하고 같은 결과가 나오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했었고요. 본인이 유가족들하고의 면담을 원한다 이런 얘기도 했던 만큼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좀 정부가 보겠다. 이런 취지를 좀 총리 입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은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시그널이군요. 그렇죠. 장관하고는 지금 어제 상당히 틀어지고 뭐가 있으니까 그 선이 아닌 총리 선으로 격상시켜서 훨씬 대폭 유가족들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두자.
이런.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세월호가 인양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늘 지금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제 국회에 출석해서 이달 말까지 기술적인 문제 포함해서 이 보고서가 나올 텐데 조금 더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는 했고요. 이 총리도 간담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장관에게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양 기자도 리포트 전해주셨지만 한국일보와 서울신문 조사 문안이 뭐 큰 차이는 안 났을 텐데 한쪽은 67%인가고 한쪽은 77%인가 그랬죠? 네네. 그럼 어쨌거나 국민 압도적 다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도 무슨 여론조사 보겠다. 그럼 두 신문의 여론조사 정도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건데 뭐 또 여론조사 뭐 하긴 해야겠지만 저는 이렇게 물어볼까봐 좀 걱정돼요. 사람 인양하다가 저 큰 배를 인양하다가 뭐 사고라도 나면 여러 명이 죽을 수도 있고요. 돈이 최소한 2천억 원 앞으로 몇 천억이 더 들지도 모르겠고 부지 하세월호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꼭 세월호 그래도 꺼낼까요? 만약에 이렇게 물으면 기우겠죠? 그렇게 하진 않겠죠. 아참 한국일보가 이제 옛날에 그 좋은 명당터에서 이사를 갔는데 우리 저 양 기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애국조회니 뭐니 운동장에서 하던 거 생각나요? 예, 저도 했었으니까. 태극기에다 대고 뭐 우리 부동자세로 서서 막 길 가다가 서서 그런 거 했죠. 네. 근데요, 수송동에 있는 어떤 언론사, 네? 아침 장면을 찍어서 누가 올리셨네요, 사진. 그거 저도 사진을 보긴 봤습니다. 예, 참 감회가 새롭네요. 이 언론사에 나랏돈이 한 300억 원인가 들어가고 있죠, 아마. 그렇죠, 예. 참,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아이고, 훌륭합니다. 태극기.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난 저 어느 언론사 이름은 말 안 했어요. 네. 수송동이라고만 했어요. 자, 내일 연결하죠.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삼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부활 최재민, 신하위 김민기. 두 드러머가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쇼, DD쇼. 지금 오이랑 양파 계속 먹고 있거든요. 오겹살 같은 거 좋아했는데 그냥 대표 삼겹살로 얇은 걸로 바꾸고. 제가 이승환이라고 하는데 만나 뵙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필 그날이 만우절이어가지고 4월 1일 할인은 세다 뭐 이런 분위기로 그래가지고. 네. 직접 하시는군요. 네, 20년을 같이 팀을 했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김동완 씨는 외국인 팬들이 많아가지고. 저 친구는 신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저 만취했을 때 몇 번 봤어요. 최재민, 김민기 DD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국민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상세한 공개 방송 안내는 페이스북 국민 카페 온에어에서 만나세요. 네, 5시 24분 38초 막 들어오는군요. 게시판을 좀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과 인터뷰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들을 주고 계시나요? 어저께 주셨는데 NZ 지부장님, 뉴질랜드 계신 분 맞으시죠? 그 NZ 지부장이라는 닉네임이 뉴질랜드 미디어 협동조합 지부장 그 뜻인가요? 아무튼 거기는 시차 등 때문에 그리고 일광 시간 절약제 서머타임이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폐지되고 그러면서 뉴질랜드 시간으로는 7시 반, 저녁 7시 반에 듣게 돼서 아주 좋다, 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 멀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멀리서 들어주시는 분들은 좀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는 게 훨씬 가족같이 느껴지고 좋지 않습니까? 변현주 사랑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강윤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앞당겨진 시간이 더 듣기 좋다. 이강윤의 오늘과
TV 생중계와 뉴스K를 연속으로 이렇게 쭉 들을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런 견해도 주셨네요. 그리고 방송시간 관련해서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일체유심조님, 네, 아주 의미 깊은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준엄하게 꾸짖을 줄 아는 언론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언론이다. 이강윤 앵커, 선생이란 말 쓰셨는데 그건 좀 너무 과찬이셔서 제가 민망합니다. 이강윤 앵커에 대한 격려로 듣겠고요. 편성시간 변경은 우리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네, 일체유심조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관련해서 나랏빛 늘어나는 걸로 행간해서 약간 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올바른 방송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분하게, 나지막하게, 조목조목 하는 게 정석이고 맞지요. 저도 그걸 지향하고 있고요. 그러는 게 이른바 이강윤이 표방하고 있는, 이강윤의 오늘은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를 긁지만은 않겠다. 그러나 정통 고급 시사 프로를 지향하겠다. 그러면은 좀 차분하고 일정한 톤을 유지해야 되는데 방금은 조금 격했습니다. 너무 격한 거 아니냐라고 느끼신 분들께는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서 국민 세금 축내는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의 은퇴 후에 노후까지 우리들 혈세로 보살펴줘야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저는 절대 이 소신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전체 공무원이나 군인들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서운해는 마십시오. 네, 정치 관련 견해 한번 볼까요? 다름과 닮음님. 네, 이분은 닉네임만큼이나 굉장히 특이하고 의미 깊은, 그리고 원고 심려 끝에 글을 올려주시는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4월 재보선 새정치연합이 4곳에서 모두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는 크게 흔들릴 거다. 문 대표와 새정련이 명분과 실리,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서울 관악을과 성남 중원에서 다른 야권 후보에게 양보해라. 그래서 지든 이기든 아무튼 양보를 해라.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4곳에 모두 후보를 내가지고 야권 후보 다 분열돼서 결국 어부지리를 안겨주거나 무소속 후보를 승리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야권 전체가 입을 타격을 최소화시키자. 그 말씀이신 것 같대요. 그렇게 해서 두 군 최소한 이 서울 관악과 성남을 양보하면, 그러면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과연 가능할까? 라고 물음표를 찍어주셨네요. 네. 저는 명분상 다름과 닮음님의 말씀이 제 사견을 허용한다면 100%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보선은 강제적으로 해산된 통진당 후보들이 의원직을 박탈당하면서 생긴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진당 해상이 옳았느냐를 한번 물어보는 정치적 의미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통진당을 해산시킨 측과 해산당한 측, 해산을 반대했던 측의 1대1 대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명분에 맞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은 저와 며칠 전 인터뷰에서 너무 심하게 비아냥거리긴 했던데, 족발을 3개 던져주니까 야권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서로 먼저 먹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정봉주 특유의 좀 독설과 이런 것이겠지만, 저는 다름과 닮음님이 명확한 현실적인 관점에서 명확히 보고 있다. 그리고 명분을 획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로니님이나 변현주 사랑의 이런 분들은 그런데 새정연 그렇게 못할 거다. 내부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제 이런 반응을 했죠. 저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표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악을과 성남 중원은 특히나 양보를 할 명분이 있는 필요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패 가능성 이대로 가면 대단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정치력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 확인이 될 겁니다.
초선 의원이니까 대선 후보를 한번 지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들 하는데 어쨌거나 정치를 시작한 지는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의 정치력은 본인만이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체급 향상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헤비급 선수하고 싸워서 나도 헤비급 복서가 되거나 스스로 몸집을 불리고 펀치의 파워력을 키워서 헤비급 선수를 때려 눕히면 나는 헤비급 강자가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의 정치력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키워가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들 주셨는데 같이 읽고 공유하는 걸로 하겠고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예고해드렸던 대로 4.16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은 안녕하세요라고 여쭙는 게 좀 맞지 않습니다. 안녕치 못하실 걸 뻔히 아는데 이렇게 여쭙는 게 죄송은 합니다만 어제 굉장히 힘드시고 고생 많으셨죠. 잠깐 지금 막 나온 속보 아마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하나 전해드리고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원래는 세월호법 시행령을 내일 모레인 9일 목요일 날 차관회의에 올릴 예정이었었거든요. 그것을 일주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지금 떠서 저희 방에 올라온 걸 좀 봤고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런 그 부분에 있어도 날짜 일정이 연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물론입니다. 네네. 예, 내용이 중요한 거지. 아, 물론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예. 그런데 어쨌거나 강행하지는 않겠다. 원래는 4월 9일 내일 모레 차관회의 그 다음에 14일 국무회의에서 바로 발효시킬 그런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네. 조금 이완구 차차 얘기 풀어 나가시죠. 어제 해수부 장관 참 고생 끝에 3시간 가까이 농성과 대치 끝에 결국은 만나시긴 했는데 성과 없이 헤어졌다. 이런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전혀 성과가 없었습니까? 네, 그냥 원론적인 얘기였다라는 부분 얘기 드리고 싶고요. 네네. 일단은 조금 유기준 장관도 이제 취임하신 지 지금 3주 정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만남이었고, 일단 저희가 서한 전달이나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을 했고요. 일단 4월 16일 이전에 한번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는 정도로 그 정도가 만약에 성과라고 하면 성과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나머지 일반적인 그냥 저희가 주장해왔던 3가지 안에 대한 부분은 성과 부분이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이 무슨 상견례하고 하고 그렇게 한가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제 당연히 만난 것은 시행령 때문에 일단은 가장 그게 화급한 현안이자 핵심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도 저희 의견은 정확하게 전달이 됐었고요. 네. 일단은 충분히 검토하겠다. 그다음에 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의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이지. 저희가 얘기했던 이 시행령안을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만든 그런 시행령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에 대한 부분에 답변조차는 없었습니다. 네.
지금 특위가 만들었던 안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난 2월 7일 날 특위가 자체로 만든 시행령 안을 해수부에 보낸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특별조사위원회도 네. 이제는 공식적인 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리고 물론이죠. 특별법에 저희도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그 해수부한테 무슨 시혜를 바라거나 이게 아니고 기관과 기관 간의 대등한 협상과 의견 교환 이렇게 이래야 되는 거죠. 네네. 한 가지 검토해 보겠다는 말을 어제 유 장관이 했다는데 어제가 입법 예고 기간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입법 예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니까 물론 지금처럼 갑자기 일주일 연기해가지고 할 수야 있지만 저는 그 말은 굉장히 무성의하다고 들리는데 검토해 보겠다라는 것은 들으나 마나 한 소리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게 아니라 사실상은 이미 해수부에서 나온 부분에 있어서 해수부 장관으로서 사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입법 예고안이 나갔던 부분이고 그 전에 사실상 충분히 그러면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그 법 위에 시행령안을 만드는 게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또한 해수부 자체도 당연히 조사 대상이 돼야 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법 위에 시행령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해수부 장관으로서 이미 사인을 했기 때문에 나간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가족들이 그런 질문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예. 그에 대한 답변 자체는 좀 없죠. 검토 부분이 아니라 최대한 가족 여러분이든 의견 수렴 기간에 의견 제시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라는 의미로 그냥 답변이 있었습니다. 혹시 유 장관이나 해수부 측 또는 정부 측 관계자들에게서 이런 것은 못 느끼십니까? 일테면 우리도 체면이 있다. 해수부 안을 완전 폐기하는 건 그렇고 유가족들이 가장 심각하게 제기하는 문제점 대표적인 거 골라주면 그런 독소 조항 없애는 선에서 그러니까 집은 놔두고 집 안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 드러내고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걸로 채워주겠다. 그 선에서 타협하자. 그런 얘기 같은 거 혹시 직간접으로 제의받은 거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주장 자체가 참고로 얘기 드리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유가족이 추천한 위원이 지금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저희 사고를 겪고 저희들은 수많은 마타도에 휩싸이고 왜곡된 언론 보도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저희 가족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달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일단 특별조사위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독립성, 그다음에 중립성과 객관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단 한 차례도 저희가 별도로 이석태 위원장을 만나거나 공식적인 자리 외에는 그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요구했던 사항이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서 안전한 사회 만들고 우리처럼 아픈 사람이 없게 해주고 이제 후대에도 안전사회로 거듭내기 위한 우리 희생자들이 초석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하나와 집정자 가족도 수습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으로 우리가 염원하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특별조사위원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령 안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조금이라도 수정을 하거나 조율을 하거나 그런 부분 차원이 아니라 시행령 자체라는 게 사실상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내용 자체를 문항을 조금 바꿔서 조율하는 부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이 해소부에서 입법 예고된 부분은 조금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거다. 아예. 그러니까 검토해본 바로는 이 부분은 완전히 폐기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입장 정도를 정확하게 했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석태 위원장과의 인터뷰, 그다음에 며칠 전 유경근 집행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유가족분들의 의사는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우리 전명선 위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수부가 마련한 시행령 안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용납할 수 없는 대목 한 3가지 정도 고르신다면 어느 점을 들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전체 폐기해야 된다.
어느 정도의 뭐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보다 어허. 사실상 완전 폐기. 완전 폐기가 돼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새롭게 얘기를 다 하든 6가지 다 항목인데 실제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이 사실 정부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뭐 검증하고 분석하고 보고서 쓰는 정도로 축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위원장과 위원들의 역할 자체가 소위원장들의 역할 자체와 권한이 지금 이미 약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무처의 인력 예산 또한 축소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무처의 주요 직책이 대부분 다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것이며 특히 그 조사 일과장에 대한 그 조사 업무의 핵심인 뭐 특검이나 청문회, 뭐 조사 보고서 등에 대한 관할을 말 그대로 파견 공무원이 하도록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단 진상조사를 할 수, 아예 무기력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또한 그 사무처 산하에다가 그런 기획조정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실장은 공무원으로 하게 하고, 또 기획조정실장 산하에다가 또 기획조정 담당관을 두는데 그 역시도 공무원이다. 라는 부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는 정치에 대한 저거는 없습니다만, 한마디로 이게 결론은 사무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부분 아니냐. 네. 라는 걸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인원에 대한 부분도 말할 거 없이, 초반에 저희 가족들과 얘기할 때, 인원이 90명이든 120명이든 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될 것인데, 처음부터 많은 마타도어가 인원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상임위원을 제외하고도 사실상은 법안 내용에도 120명이었는데, 그걸 왜, 한 달 부분 이상을 50명으로 하고 한정을 해야 된다. 민간과 공무원에 대한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가야 될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한 세수부 담당 공무원이 저희에게 설명회나 이런 부분에 대화가 있을지에도 사실상 구성 자체는 3대 7이나 6대 4 정도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는 얘기죠. 네.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 인원에 대한 부분도 말이 안 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시행령 자체를 네. 우리 그 특별조사위원회 자체를 그냥 무기력화하고 네.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조금 진행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오늘 이완구 총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세월호 인양 및 특별법 시행령의 유가족 측 의사 반영해서 고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조금 어제 장관과는 조금 다른 톤의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들으셨는지요? 지금 아마 한 30분 이전에 좀 통화가 온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직까지 받은 바가 없고요. 예. 일단은 담당 과장으로 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답변은 똑같습니다. 이미 여야 원내대표의 면담과 그다음에 국무총리, 해수부 장관 면담을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국무총리산에서는 사실 그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만나는 부분에 현재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한 5시경으로 예상되는데, 연락이 와서, 그 부분에 의사를 물었고, 몇몇을 이렇게 한정해서 만나자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답변은, 저희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저희 4.16 가족협의회는, 여러 부분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명이 만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세월호를 이해하고 세월호 가족들의 내용을 귀담아 들으시겠다라고 한다면, 화물 피해 기사, 희생학생, 희생교사, 일반인 희생자, 그 다음에 생존 학생, 전체를 만나줘야 될 거 아닌가 정도로 지금 통화를 했고, 일정이든 뭐든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약속이라다 답변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결국은, 물론 지금, 이거는 하나의, 제가 어느 편을 든다라기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해 말고 들어주십시오. 네. 정부가 무슨 시행령 안을 냈다가 유가족들의 의사에 따라서 폐기를 한다는 것은
정부로서도 자신들의 령이 앞으로도 쓰지 않겠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설령 진짜로 행동으로 그렇게까지 옮기지 못하는 점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어제 해수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전혀 뭐 그런 얘기의 진전은 없었지만 이 문제가 커질 것 같고 4.16 일주기를 바라보는 청와대나 총리 또는 뭐 비서실 뭐 이렇게 국정을 좀 크게 보는 차원에서는 이 문제가 또다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건 저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완구 총리 라인을 통해서 유가족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바를 대폭 거의 원안까지 뭐 아무튼 대폭 수용을 하되 현재의 해수부 수행령 안을 바꾸는 것으로 그것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폐기는 하지 않고 유가족분들의 의사를 거의 받아들이는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응하시겠습니까? 그런 대답은 저희는 간단 명료할 수 있습니다.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데 네. 그에 저에 대한 요인이 없이 네. 그렇게 수정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예. 그러니까 폐기라는 것은 지금 제출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마치 문서 파쇄기에 놓고 그냥 끝내버리고 새로 만든다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든 점이 틀림없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정으로 한번 여쭤본 건데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국무총리가 뭔가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감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선생님하고 지금 인터뷰하기 조금 전에 정치부 국회 반장하고 인터뷰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뉘앙스를 받아서 제가 함께 묶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그리고 위원장님 혼자 정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가족협의회 총회를 통해서 최종적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시행령안은 아무튼 이것은 정부 측에서도 굉장히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은 오늘부터 조금 감지가 되는 것 같고요. 선체 인양 얘기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박 대통령도 어제 생전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한마디 해서 좀 긍정적이다 이런 반응은 얻었는데 어제 해수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선체 인양 얘기도 나왔을 법한데 장관의 발언은 뭐였습니까? 답변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네. 이제 그 기술 검토 또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저께 저도 언론에서 TV조선의 인터뷰 내용을 이 전 장관이 얘기했던 부분을 보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답변에 대한 부분은 없고 국민 여론이든 기술 검토를 좀 강조하시는 부분이 같이 있다라는 부분 정도로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덧붙여서 저희 주관적인 입장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기술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은 사실상 5월 26일자거든요. 네. 5월 26일자 전년도 5월 26일 해수부 보고 자료가 있었다. 작년 2014년 5일이요? 네네. 그다음에 현재 그 기술 검토가 덜 끝났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상 그 자료를 저희가 좀 확보하고 받아봤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다. 네. 근데 문제는 기술 검토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술 검토가 사실상 우리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 내에 그 부분도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전문 기관들 해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 기술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도 결정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국민 여론에 대한 부분도 이게 국민 여론을 조성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그런 부분을 그렇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그 책임을 거꾸로 국민들이 여론을 묻겠다고 하고 여론으로 해서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라는 얘기로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국가가 앞장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책임을 거꾸로 국민들에게 미루고 또는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집행 부분을 가지고 결론은 이게 그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사실은 이미 한국일보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 77%가 인양에 찬성을 한다. 이거는 사실상 올해 초에 아마 갤럽 조사가 61%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국가가 나서서 해줄 때 국민들이 그래도
대한민국 국가를 보거나 정부를 보는 시선이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 자체는 좀 들을 때 마음 아픕니다, 이런 얘기. 네, 위원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 몇몇 언론기관에서 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시피 선체 인양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긴 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설령 여론이 낮다 하더라도 수사 필요고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9분의 시신을 찾을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선체 인양은 아무리 많은 돈과 기술과 시간이 들더라도 꼭 해야 된다. 이것을 밀고 나가는 게 정부의 국가가 할 일인 것이지 애매하니까 여론 물어봐서 여론대로 하자는 것은 무책임해 보인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약 5분 30초 정도밖에 안 돼서요. 시간 배분으로 하겠습니다. 세월호 1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국민대책회의는 광화문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유가족분들 자발적으로 희망자들은 단식 농성 시작할 겁니까? 아니면 이건 어떻게 꾸려나갈 겁니까? 네, 단식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식에 대한 부분은 저희 가족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글쎄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미 2번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한 것도 저희는 할 수 있다. 네. 라는 얘기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실 규명이 안 된다. 근데 저희 가족들이 가만히 있다. 이건 어쩔 수 없고 정부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자식을 지키지도 못했고 사랑하는 가족을 구해주지도 못했고 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 진짜 진실을 밝히고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제 자신을 던져서라도 그게 밝혀질 수 있다고 하면 네. 더한 거라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각오입니다. 지금 세월호 1주기를 놓고 안산시하고 4.16 가족협의회는 안산에서 그다음에 정부는 코엑스인가 어디서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다진대를 한다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되게 우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그 정부 행사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해줬던 저희 가족들과 그리고 시민분들과 네. 함께 분향소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으로 명분에도 맞고 예. 영령들이 안치돼 있는 곳에서 추모식을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에서 가족협의회와 안산시가 그러니까 지금 영령들이 안치돼 있는 그 분향소에서 가족협의회와 안산시가 여는 추모제에 대통령이 지금 참석할까 고민 중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겠다고 하면 대통령이 참석을 바라십니까? 별로 마땅찮아 하실 겁니까? 지금이라도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 되겠죠. 네. 참석을 하고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사항 저희 가족들도 만나야 될 것이고 예. 또한 그 면담 요청을 지금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답변조차도 없는데 네. 진짜 말로만 애도한다라는 표현을 할 게 아니라 예. 대통령님이시고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반 책임자고 책임자라고 하면 네. 당연히 가족들 앞에 그 약속을 지키러 나오셔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당연히 저희도 요청을 보낼 거고요. 예. 제가 그 우문 같은데도 일부러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대통령이 참석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참석 제대로 맞아들이고 같이 추모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그 우문 같은데도 드렸던 이유는 작년 5월로 기억하는데 세월호 가족 대표단과 청와대 면담 후에 언제라도 오시라. 전화번호라도 드리겠다. 아무 때나 만나드리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1000명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그게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지난 못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네네. 심지어 지난 5일 일요일 1박 2일에 영정 도보 행진이 광화문에 도착했을 때 그날은 휴일이고 그랬는데 거기서 불과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청와대가 있는데 사실 유가족분들이 삭발을 하고 영정을 안고 왔으면 본인이 와보거나 또는
비서실장이나 누구를 보내서 위로를 하고 이러는 게 너무 당연한 정서이자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협의회나 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보려고 드렸던 질문입니다.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국면에 가족협의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산고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전체 실은 생존자까지도 다 포괄하고 있는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룹별로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지, 그다음에 일주기를 맞아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시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월호 이 사고가 참사로 바뀌어서 이 마음을 다치신 분들, 이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함께 해야 되는 게 맞고, 우리 희생되신 분들이 저희를 엮어준 새로이 만들어준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평생 그렇게 함께하면서 저희들은 살아가는 게 당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버티고 지속할 수 있었던 부분도 저희는 그냥 부모였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 곁에는 항상 이 세월호에 대한 관심과 아픔을 함께 해주시는 국민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 대한민국 내에서 이제 이런 참사로 이 아픔을 겪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막내였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전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네. 앞장서서 활동해 줄 것이고, 지켜봐 주시고 저희와 함께 끝까지 저희와 자본선 놓지 말고 네. 그렇게 인간 존엄성 같이 높일 수 있도록 뒤에서 힘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시위 때문에 목 상태도 굉장히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긴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로와 동참의 약속, 아마 청취자분들 같은 생각일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